안녕하세요. GS토리 김홍일 PD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그로스 리서치 이재모입니다. 이번 주에도 새로운 기업을 같이 소개해드릴 예정인데요. 테이펙스라는 기업인데 이 기업은 어떤 일을 하는 기업인가요? 우리가 그 집집마다 다 있는 박스 테이프, 네. 절연 테이프, 검정 테이프 있죠. 네네. 예, 그거 만드는 업체가 바로 테이펙스이고요. 이 테이프도 이제 기술이 오랜 기간 진화가 되면서 최근에는 2차 전지의 핵심 소재로도 사용이 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테이펙스를 바라볼 때 2차 전지 이제 소재 업체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포장재라고 보기보다는 이제 2차 전지로 보면 이제 굉장히 리레이팅이 많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이제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 기업을 좀 주목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테이펙스가 우리 생활 근처에서 또 찾아볼 수 있는 상품을 만들고 있기도 하나요? 이 회사가 그 생활용품 사업도 하고 있는데요. 네. 우리 프랜차이즈 커피숍 중에서 스타벅스 별다방 있잖아요. 네, 다들 알고 계시는 네네네. 거죠. 여기에서 혹시 그 종이 빨대를 이용해 보셨거나 또는 완전히 투명이 아니고 약간 반투명처럼 된 그 다회용 컵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쓰고 버리는 게 아니고 뭐 최소한 20번에서 30번 정도 쓸 수 있는 이런 컵에 가끔씩 음료를 담아주는 경우들이 있는데 요거를 이제 공급해주는 업체가 바로 테이펙스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일상에 굉장히 밀접한 그런 제품들 많이 만들고 있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이 회사는 1994년 설립돼서 2017년도에 상장을 했는데요. 요 상장하기 전 해인 2016년도에 그 한솔 케미칼이 이제 지분을 인수하면서 최대 주주로 올라섭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한솔 케미칼이 경영권을 확보한 다음에 2017년도에 바로 상장을 좀 시켰고요. 사실 상장을 시켰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이제 전기차 시장이 좀 커지기 시작했던 시기가 바로 요 시기입니다. 그래서 사업적으로 좀 뭔가 확장을 하기 위해서 상장을 시켰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사업 부분은 전자재료, 그 다음에 유니랩이라고 되어 있는데 유니랩이 자회사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 그 스타벅스의 종이 빨대라든지 이런 거 말씀드렸잖아요. 소비재 사업 이렇게 크게 세 개 나눠져 있는데 시장에서는 이 전자재료 사업 쪽에 가장 좀 주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가장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게 2차 전지 테이프 부분일 텐데요. 이 부분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2차 전지 테이프 시장 같은 경우에 여기 보시면 전기차 시장과 함께 동반 성장을 해왔다라고 제가 적어놨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전기차 시장이 커지는 것만큼 2차 전지 테이프 시장도 앞으로도 비례해서 커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올해 2023년도에도 대략 한 20%에서 25%의 성장은 예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테이프가 주로 어디에 쓰이냐면은 이 라미네이팅 테이프나 탭 보호 또는 마지막 마감을 할 때 쓰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테이프의 종류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가장 핵심적인 기능이 바로 뭐냐면 배터리의 안정성을 위한 보호 기능입니다. 요거를 기술적으로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2차 전지 내부 구조를 잘 보시면은 양극이 있고 음극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들어가 있는 게 바로 분리막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죠. 이 분리막의 역할이 뭐냐면 결국 양극하고 음극이 맞닿게 되면은 폭발을 하거나 화재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막아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게 요 분리막이 하는 역할 중에 하나인데 이 분리막 자체도 손상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보호를 해줄 필요성이 있겠죠. 그래서 요거를 보호하기 위해서 감아주는 형태의 테이프가 바로 여기 보시는 요 2차 전지 테이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2차 전지 테이프를 받아서 쓰는 고객사는 어떤 회사들인가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국내 배터리 3사, 그리고 일본의 무라타, 이런 기업들이 주요 고객사이고요. 중국에는 뭐 템파워라고 하는 기업도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도 주요 고객사가 되겠고요. 최근에는 지금 해외 쪽에서 이제 배터리를 만들겠다고 하는 업체들이 등장을 하고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뭐 노스볼트 이런 기업들이 이미 협력사로 등록이 되어 있고요.
프랑스의 ACC나 뭐 최근에 조금 이슈가 되고 있긴 하지만 영국의 브리티시 볼트도 지금 꾸준히 테이펙스에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만큼 2차 전지 테이프를 만들어서 공급해 줄 수 있는 업체가 생각보다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여기도 써놨지만 거의 독점이나 또는 독과점의 형태의 지금 시장 구조가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좀 더 구체적인 제가 점유율을 말씀드려보면은 2019년도에 대략 점유율이 60%였는데 20년도에 70%, 21년도에 80%.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을 제외한 글로벌 점유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지금 글로벌적으로 물론 테슬라도 있지만 네. 특정 어떤 기업들은 대부분 이제 내재화하거나 이제 자체적으로 쓰거나 안 쓰거나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 뭐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들이 글로벌적으로 점유율을 많이 늘려갈 건데 네. 이 국내 배터리 3사는 다 테이펙스의 제품을 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표적으로 LG 에너지 솔루션은 100% 독점 공급이에요. 네. 그래서 공급해 줄 수 있는 기업이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시장 구조가 좀 독특하게 형성되어 있는데 앞으로도 지금 이 구조가 이어질 것 같습니다. 새롭게 이 시장을 진입을 하고자 하기에는 테이프의 업력이 좀 있어야겠죠. 어느 정도. 근데 사실 지금 뭐가 테이프를 만들겠다고 등장할 수는 없습니다. 사양 산업이니까요, 사실. 네네, 그렇죠. 그리고 이걸 계속 고도화 시켜 가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않고요. 또 대기업들이 진출하자고 하니 시장 규모가 좀 작죠.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쉽게 또 이쪽으로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그런 구조가 갖고 있다 보니까 테이펙스가 아직까지는 뭐 특정 고객사에서는 독점, 일부 고객사에서는 뭐 이원화되어 있지만 대부분 거의 과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독과점 형태로 납품하고 있는 게 또 특징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2차 전지 시장이 성장하고 있는 만큼 테이펙스도 캐파 증설이 절실할 텐데요. 맞습니다. 지금 2차 전지 소재 업체들은 스토리가 똑같습니다. 시장이 커지는데 수요는 많은데 공급할 수 있는 여력은 한정이 되어 있잖아요. 네. 결국 그러면은 생산 능력, 캐파를 늘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동사도 지금 2022년 기준으로 볼 때는 매출액으로 보시면 대략 한 1000억 정도를 발생시킬 수 있는 생산 캐파를 가지고는 있어요. 근데 이거를 지금 1단계, 2단계에 나누어 가지고 증설을 진행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 1단계는 대략 22년 10월부터 23년도 10월까지이고요. 2단계는 24년 6월부터 해서 25년 12월까지입니다. 그래서 각 단계별로 총 설비 라인 2개씩이니까 합쳐보면 4개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한 개 라인당 매출의 어떤 변동폭은 있겠지만 200억에서 한 250억 정도, 네, 이 정도 범주의 매출을 낼 수 있는 생산 라인을 갖추게 되면서 22년까지 1000억 정도 캐파였는데 증설이 완료가 되면은 1000억이 늘어가지고 2000억 정도 되는 캐파를 이제 만들게 되는 거죠. 그러면 매출액이 자연스럽게 2배가 되는 거죠. 그렇죠. 네. 2000억대까지 올라올 수 있다는 이제 그런 흐름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증설에 따른 뭐 추가 자금 조달 이슈나 증설에 저희가 투자하는 비용은 얼마 정도 될까요? 네, 일단 공시가 다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총 투자 금액은 한 680억인데 여기에서 이제 정부 보조금이 한 130억 정도 들어올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들어오느냐 또는 뭐 안 들어오느냐에 따라 가지고 실질적으로 테이펙스가 이제 집행해야 될 자금의 어떤 규모가 달라지긴 하겠지만 이 회사가 그 원래 돈이 없는 기업은 아닙니다. 네, 한솔 네네. 캠카니까요. 뭐 사실 뭐 회사도 든든하고요. 네. 자체적으로 현금을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적을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워낙에 돈을 많이 벌고 있고 잘 벌고 있어서 본인들이 벌어들인 돈 가지고 투자를 다시 해도 사실 무방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자금의 어떤 조달 이슈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새만금 산업단지 부지 확대도인데요. 네. 여기 지금 오른쪽 그림을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식으로 이제 테이펙스 부지가 있죠. 네. 그리고 여기 잘 안 보이실 텐데 덕산 테크코피아, 네. 뭐 성일 하이텍 이렇게 보시면은 2차 전지라든지 뭐 친환경 관련된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기업들이 이 새만금 산업단지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테이펙스 예상 실적은 어떻게 될까요? 올해 일단 예상 실적은 매출액은 한
200억 중후반 예상되고 있고요. 영업이익도 330. 330억에서 뭐 많게는 한 380억대까지 나올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영업이익도 상당히 잘 나오고 있고요. 당기 순이익도 260억대까지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동사가 이제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올해 뭐 많은 기업들 실적이 좀 악화될 것으로 전망이 네. 많이 되고 있는데 동사는 뭐 그런 거 전혀 상관없이 실적이 증가할 정도로 사업 계획이 지금 아주 탄탄하게 잘 짜여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무래도 원자재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하니까 네. 수익성이 괜찮네요. 네, 그리고 아까 그 독점 이야기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네. 네, 이런 기업들은 그 고객사와 협상할 때 좀 장점이 있죠. 그렇겠죠. 단가 인하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좀 낮죠. 네. 네, 왜냐면 이 업체 아니면은 공급을 못 해주기 때문에 그렇죠. 네. 단가를 소위 말하면 풀어치기를 당한다든지 할 가능성이 낮아요. 그래서 잘 보시면은 영업이익률도 다른 2차전지 소재 업체들에 비해서 꽤나 높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영업이익률이 지금 두 자릿수가 나오고 있죠. 그렇죠. 예. 여러분 잘 아시는 에코프로 BM이나 LNF 이런 것들 영업이익률 잘 보십시오. 한 7, 8% 정도 네네. 나오잖아요. 한 자릿수 때 나옵니다. 두 자릿수 나오려면 더 규모를 키워야겠죠. 네. 근데 아직 힘들어요. 근데 이 회사는 영업이익률이 여유있게 지금 두 자릿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강점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2차전지 매출 비중이 한 절반 정도인데 영업이익도 그 정도 비중 나오나요? 영업이익단에선 제가 볼 때 좀 더 잘 나올 것 같아요. 네. 네, 왜냐면은 사실 그 나머지 사업들, 유니랩이라든지 소비재 사업들이 소위 말하면 고마진 사업들이 아닙니다. 예. 네네. 그러니까 생각해 보시면은 회사 입장에서 이 사업을 오랫동안 해왔고 매출이 나오는데 사업을 또 접자니 아깝잖아요. 네. 그러니까 유지는 하는 건데 마진폭을 또 그렇게 크게 가져갈 수 있는 또 사업 구조가 아니죠. 예, 그러다 보니까 영업이익률 대부분도 다 2차전지 전자재료 사업 쪽에서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제 가장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투자 의견과 투자 전략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동사는 제가 목표 주가를 한 84,000원 정도 제시해 드리는데 지금 거래되고 있는 주가가 최근에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5만 원대 중반까지 올라온 것 같은데 뭐 보고서 쓸 때만 하더라도 5만 뭐 2,000원 이렇게 초반대였거든요. 그래서 84,000원까지 가는데 제가 타겟 PER을 15배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적정 주가 84,000원 나왔기 때문에 목표 주가를 84,000원 제시해 드리는 거고요. 올해 예상되는 실적 대비했을 때 지금 시가총액이 2,500억대이니까 PER 기준으로 9.6배입니다. 그러니까 2차전지 소재 업체 치고는 밸류에이션은 지금 낮게 평가를 받고 있는 거죠. 그 이유들은 앞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다른 사업부들이 약간 또 섞여 있잖아요. 네, 소비재도 그러니까, 섞여 있고 네, 하다 보니까. 네. 아마 그런 쪽에서의 약간의 좀 할인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지금 2차전지 소재 중에서도 완벽한 또 핵심 소재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통상 우리가 네. 말하는 4대 핵심 소재가 아니다 보니까 역시나 같은 또 밸류를 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타겟 PER을 그들이 한 20배, 30배 받는다고 치면 좀 낮은 위치인 15배 정도에서는 그래도 거래가 돼야 된다. 그런 가정하에 제가 84,000원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탐방 중에 있었던 뭐 재미난 에피소드 이런 거 있을까요? 제가 요 보고서가 발간된 이후에 담당자분에게 또 전화가 왔었습니다. 네. 사실은. 네. 왜 그러냐면은, 기술적으로나 또는 사업적인 내용에 있어서 약간의 민감한 사항들이 좀 있었다라고 하셨습니다. 아.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바로 또, 뭐, 죄송하다 말씀 드렸는데, 네. 사실 뭐, 저도 보고서를 쓰면서 최대한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정보들을 드리려고 하다 보면은 네. 약간 민감한 내용들이 들어가기도 하는데, 네. 또 회사 입장에서 볼 때는 영업 활동을 또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또 너무 회사가 좋다, 잘 된다 이러면은 또 고객사나 이런 쪽 또 영업부에서는 또 안 좋아합니다. 사실은.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에피소드들이 가끔 있는데요. 여튼 뭐 저는 제 입장에서는 결국 투자자분들에게 좋은 정보를 전달하는 게 또 제 일이기 때문에 네. 또 저희 일을 위해서는 좀 뭐 민감한 사항들이 있다 하더라도 뭐 법적으로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최대한 좀 알려드리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2022년 마지막으로 탐방 갔다 오신 기업이잖아요. 이제 맞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또 이제 2023년에 새로 탐방을 가신 기업을 소개해 주시겠네요. 그렇죠. 이제 23년도에도 제가 지금 벌써 탐방 공백기라고 하지만 네. 한 4개 정도 탐방을 갔어요. 최종적으로 5개까지 가고 있는데 네. 이 기업들 중에서 하나씩 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또 이재모 대표님과 새로운 기업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